이게 뭐냐면요. 네, 안녕하세요, 민군입니다. 오늘은 초보셀러분들이 특히나 무서워하기도 하고 실제로 초보분들일수록 이 실수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경찰서를 아예 가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피해보자 경찰서 지적재산권 상표권 공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키워드들로 인해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꼭 피해가시길 바라겠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키워드들 뿐만이 아니라 뭔가 애매모호하니까 얘는 피해야지 라는 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을 익히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제품인 것 같습니까? 베개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베개도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거북목 베개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문제가 됐던 건 특히나 또 제 교육생분들도 지난번에 인터뷰 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겁니다. 그냥 베개가 아니고 기절 베개, 그리고 마약 베개. 마약 베개 같은 경우 실제로 그냥 상품명에도 이제 못 쓰게 하긴 하는데, 기절 베개, 마약 베개도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썼을 경우에는 또 경고도 날라오기도 하고요. 법무법인에서도 날라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편안한, 아시죠? 편안한 무슨 조명, 편안한 베개, 편안한 마우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 편안한조차도 LG에서 상표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쓸 때 나는 그럼 키워드 쓸 때마다 특허청 키프릭스라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검색해서 매번 대조해서 비교해서 쓰면 되겠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걸 하나하나 하게 되면 우리가 키워드를 뽑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뭐든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어지간한 것들이 진짜 쓸 게 없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피해야 하는 건요, 이 키워드들을 가지고 합의금 장사를 하는 법무법인을 피해 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저작권을 어겼다고 하면 대부분은 마켓에서 경고가 날라옵니다. 너 이거 문제 있어. 쿠팡이든 11번가든 스마트 스토어든 경고를 합니다. 너 이거 자꾸 이러면 계정 삭제할 거야. 혹은 수정해. 이렇게 경고를 해주는 게 정상인데, 보통 법무법인들은요, 그들이 합의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 기절백에 썼네. 캡처했어. 너 지금 잘못했어. 합의 안 하면 우리가 고발할 거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저작권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런 키워드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문제가 없고 수정을 하고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법무법인이 이런 합의금 장사를 하는 법무법인일 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법무법인이 가진 키워드들을 우리가 다 알면 좋은데 사실 다 알려주지도 않죠. 그들의 수익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기절베개 같은 경우에는 법무법인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사를 받고 그냥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조사 자체가 스트레스죠. 경찰서를 가야 되고, 조사를 할 때도 조사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우리를 그냥 다짜고짜 잘못했네, 범죄자라고 먼저 판단하고 조사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런 것들은 피해 가시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많이들 하시죠? 대학교 때 이거 보드게임 카페가 한때 유행해서 정말 가서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젠가요? 맞습니다. 젠가. 젠가가 사실 보시는 것처럼 특정 회사에서 만든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서 젠가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1688이든 어디든 보면 이 나무 블럭이 젠가라는 이름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젠가라고 하면 그냥 이 나무 블럭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쓰시는데 상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젠가 블럭이 아닌 경우에는 젠가를 쓰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시죠? 나무 블럭 자체는 젠가가 아니에요. 이것도 마치 포스트잇하고 비슷한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젠가라고 하니까 그냥 나무로 이렇게 하는 건 다 젠가겠구나 하고 실수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젠가는요, 특정 제조회사에서 만든 진짜 젠가 블럭이 젠가니까요. 젠가라고 상품에 쓰여져 있지 않으면 쓰지 마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볼까요? 젠가로는 사실 저는 조사는 안 받았는데 수정만 했고요. 이걸로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뭘까요? 이게 실제로 저처럼 촌놈들, 부모님이나 할머님들 농사 도와주러 가면은 어릴 때 저는 이거 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 했더니 껴봐 편해 라고 해서 이렇게 사타구니 이렇게 꼈던 기억이 나는데, 요거 있으면 농사 도와드릴 때 편하거든요. 이게 뭐냐? 이름이 뭘까요? 이게 사실 이런 용도도 있지만 요즘은 좀 더 나아가서 바퀴가 달려서 집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가지고 키워드 뽑을 때 정말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겁니다. 딱 봐도 회전의자, 안전뱅이 의자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을 뽑아보려고 하면 이 효도의자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이 효도의자도 상표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얘도 저도 한번 이렇게 경고를 먹은 적이 있어서 효도 의자는 상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앉은뱅이 의자, 뭐 회전 의자, 바퀴 달린 낮은 의자 이런 식의 키워드들을 써야 되지 효도 의자는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도 의자 꼭 조심하시고요. 다음은 많이들 아시죠? 다이소에도 많고요. 뭐 어디 가나 요즘은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펀지인데 어떤 용도일까요? 청소용. 맞습니다. 이걸 매직 스펀지, 매직 블럭이라고도 하는데요. 다이소에도 많고 마트에도 있고 모든 곳에 있습니다. 이 매직 블럭도 검색해 보시면 상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쓰면 될까요? 얘는 근데 제가 함정을 하나 팠습니다. 이 매직 블럭은요, 특정 회사에서 만든 게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왜 되냐면 나와 있죠. 매직 블럭이 장기간 다수의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청소용 스펀지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된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어서 마치 보통 명사가 된 거예요. 매직 블럭은 물론 특정 회사에서 만들어서 이름을 냈고 상표도 냈지만 너도 나도 청소용 스펀지 매직 블럭이라고 이미 다 쓰고 있네. 너가 보호하려고 하지만 이미 보통 명사화돼서 우리는 지켜줄 수 없어 라고 해서 매직 블럭은 지금 너도 나도 다 써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직 블럭은 포장지에 매직 블럭이라고 안 써있네? 키워드로 쓰셔도 됩니다. 뭐 포장지에 봤더니 매직 스펀지야? 혹은 뭐 청소용 스펀지인데 매직 블럭 써도 돼? 상표 등록돼 있네? 안 되나?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매직 블럭은 함정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요것도 저도 몇 번 저도 이제 경고 먹었던 제품인데 이게 뭔지 아시죠, 다들 여러분? 하시다 보면 은근 많이 쓰는 테이프 커터기죠. 딱딱딱 돌려서 테이프 커터기를 유키라던가 네이버 광고에서 검색해보면 꼭 나오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뭘까요? 요거 돌아가는 모양이 뭐 같죠? 물레방아. 그래서 물레방아 커터기, 물레방아 요 키워드를 이 테이프 커터기에 쓰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물레방아를 테이프 커터기에 상표를 내놨어요. 그리고 심지어 좀 점검도 자주 하더라고요. 제가 요거 가지고 한 두세 번 경고를 먹었었는데 자꾸 실수로 넣은 거죠. 우리 직원이나 제가. 그렇기 때문에 테이프 커터기 할 때 이 물레방아 좀 피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테이프 커터기 혹은 뭐 회전 테이프 커터기 이렇게 가시면 되고, 많은 분들이 모양이 물레방아니까 이거는 뭐 상표 걱정 없이 그냥 똑같네 라고 생각하고 딱 넣으시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물레방아 꼭 피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요거는 좀 핫한 제품이었는데요, 요즘은 좀 보편화되기도 했어요. 요게 뭐냐면요, 마치 우리가 빗자루인데 빗자루를 조금 아이디어를 내서 특허를 낸 제품이에요. 이런 보통이라면 빗자루에 이제 끝부분에 뭔가 이렇게 소리라던가 이런 게 달려 있는데 얘는 제가 알기로는 실리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쓰리잘비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쓰리잘비라고 하는 제품인데 보통 실제로 이런 제품들 키워드 뽑으려고 하면 뭐 실리콘 빗자루 이렇게 검색해보면 이 쓰리잘비가 꼭 연관 키워드에 있기 때문에 자주 나와요. 그래? 쓰리잘비라고 하는 건가? 쓰리잘비 잘 모르겠는데 그럼 써도 되나? 라고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쓰리잘비는 심지어 이제 법무법인에 맡긴 게 아니라 본사에서 체크를 합니다. 본사에서 너 쓰리잘비 이거 아닌데 왜 써? 라고 해가지고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그 금액이 뭐 크진 않지만 깎아달라고 하면 좀 깎아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쓰리잘비도 이게 점검을 하고 자꾸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쓰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가 제가 그래도 가장 마지막에 조사받았던 제품 같아요. 이게 뭐죠? 빛입니다. 오른쪽 것도 뭔가 빛 효과내는 저는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보통 빛 제품이 어디든 있잖아요. 뭐 3MRO에도 있고 생활용품 도매 사이트에는 어지간하면 빛 제품이 있는데, 빛을 검색하다 보면 뭐 남성용 빛 이런 키워드를 좀 더 뽑아야지 하고 검색해 보면 꼭 이 단어가 나와요. 바로 포뷰트입니다. 뭔지 모르시죠? 네. 그렇죠? 이제 뭐 포뷰트라고 남성 뷰티 브랜드인데 뭐 빛도 만들고 이것저것 해요. 근데 남성용 빛을 검색했더니 포뷰트가 나오네. 이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왜 썼냐면 몰랐어요. 실제로 몰랐고 포뷰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미용을 위해서 그러면 그냥 영어 단어니까 써도 되겠구나 하고 제가 넣었더니 포뷰트도 이미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이 있더라고요. 다짜고짜 캡처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은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포뷰트는 이미 법무법인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포뷰트, 빛에는 꼭 쓰지 마시고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요거는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 아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이게 저는 도메토피아에 있어가지고 열심히 가공하다가 실수로 넣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아시죠? 네. 이빨. 맞아요. 치아에 이제 물로 하는 건데 이게 워터픽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회사에서 실제로 만든 거예요. 근데 워터픽은 이건데 중국에서도 이렇게 물 나오는 구강 세정기를 많이들 수입하거든요. 그 도토에서 수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도메토피아에 있길래 구강 세정제 막 하다 보니까 워터픽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워터픽 뭔가 제가 둘 다 아는 단어니까 결합어인가 그냥 워터로 픽 이렇게 되니까 뭔가 되는 건가 하고 저도 실수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워터픽 역시도 상표 출원이 되어 있고 정말 이 제품들만 워터픽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쓴 경우에는 경고라던가 또 메일이 날라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워터픽 꼭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 제품은 그냥 제품 자체에 이름이 써 있죠. 국내산 제품이고요. 이게 뭐냐면 창문 고정 장치예요. 창문을 쉽게 도둑이 열지 못하게 한 번 더 잠궈주는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런 잠금 장치를 키워드를 뽑으려고 해서 뭐 유키라던가 네이버 광고에다가 창문 잠금 장치 이렇게 검색해 보면 꼭 나오는 게 슬라이락입니다. 슬라이드 락 뭐 이것도 또 다 아는 단어잖아요.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걸 닫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쓰셨을 경우에는 바로 또 메일이 날아옵니다. 너 이거 슬라이락 우리는 이 제품이고 상표 등록되어 있어. 너 어겼어. 어떡할 거야? 아니면 우리 고발한다. 이런 식의 메일이 날라오는 게 이 슬라이락입니다. 슬라이락 경우에도 이 제품만 딱 뜻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제품에다가 슬라이락 키워드는 넣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슬라이락 꼭 조심하시고요. 자, 마지막은요. 제가 살면서 셀링을 15년 넘게 하면서 제일 황당했던 제품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와, 이 제품이 아직도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거의 10년 전에 제가 팔았던 제품인데 깔별로 있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제품명이 발바닥 모양 매트입니다. 발바닥 모양 매트. 이거는 제가 왜 심지어 메일도 받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었는데 너무 경찰 조사관도 되게 황당해했던 에피소드입니다. 발바닥 모양 매트 뭘 틀렸을까요? 발바닥 모양 매트는 키워드도 심지어 뭔가 잘못 넣지도 않았어요. 근데 발바닥 모양 매트 저는 이제 상품명도 수정을 하고 키워드도 수정을 하는데 발바닥 모양 매트잖아요. 제가 실수로 진짜 키보드 실수로 발바닥 보양 매트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아니라 발바닥 저는 이제 모양으로 쓰고 싶었지만 발바닥 보양 매트라고 실수로 수정이 돼서 등록이 됐습니다. 발바닥 보양 매트 누가 봐도 발바닥 모양 매트죠. 근데 이 보양이라는 게 상표 등록되어 있다고 갑자기 메일이 와서 너 이거 내 상표권을 침해했어 합의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황당해서 이거는 진짜 뭐 돈이 들더라도 끝까지 가야겠다 라고 해서 저는 실제 조사를 받았고 조사관님도 되게 황당해했던 기억이 나고 당연히 또 무혐의 처리가 났던 기억이 나서 가장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아이템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보양 자체는 뭐 보양식 할 때도 쓰는 거라서 좀 흔하잖아요. 근데 이게 매트 쪽에 되어 있었던 건지 와, 좀 주고받고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누가 봐도 발바닥 모양 매트지 않습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정하겠습니다 했는데도 와, 고발까지 진행해서 정말 좀 황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까지의 내용을 보면 초보자분들이 많이 겁을 먹을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진짜 뭔가 아무것도 못 쓸 것 같은데 나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앞서서 말했죠. 그 감을 익히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겪어봤으니까 포뷰트 될까? 되지 않을까? 애매한 것들은 차라리 초보 때는 그냥 쓰지 마시는 거예요. 그냥 확실한 것만 쓰시고 차차 이 감에 대한 정교함을 늘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판매하시다 보면은 그 감이 오실 거고 그러다 보면 경찰서를 안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키워드 뽑을 때 네이버 광고도 쓰고 이런 키워드 툴도 쓰잖아요. 남자 빛 하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포뷰트가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그러면 네이버 거 쓰는데 남자 빛 괜찮아, 섀도우 브러쉬 괜찮아, 가르마 빛 괜찮아 나오죠. 포뷰트 섀도우 헤어 브러쉬 이런 거 포뷰트? 뭔지 모르겠는데 섀도우 헤어 브러쉬? 나 잘 모르겠는데 써도 되지 않을까? 라고 체크를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매한 것들을 패스 초보일수록 더 남자 머리빗 이건 확실하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남자 머리 스타일링 이건 되지. 피카소 브러쉬 이것도 피카소는 유명 화가니까 되지 않을까? 애매하시죠? 이런 건 초보 때 패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초보 때는 확실한 것만 하고 넘어가셔라. 딱 봐도 지금 베스 브러쉬도 저도 몰라요. 애매하니까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피카소. 그리고 댐넨 모르잖아요. 브랜드일 수도 있잖아요. 애매하잖아요. 넘어가요. 고급빛 괜찮으니까 쓸 거면 쓰고, 도끼빛 괜찮으니까 쓸 거면 쓰고, 그쵸? 패들 브러쉬, 댐맨 브러쉬 애매하면 넘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뽑으실 때 초보일수록 좋은 키워드 찾아야지 하면서 자꾸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차차 우리는 이 빛 제품도 계속해서 등록을 할 거니까 조금씩 안전하게 하시면은 경찰서 안 가고 충분히 셀링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대량 가공, 제가 하는 이 위탁 판매 자체가 그냥 위탁 판매가 아니고 대량 가공 위탁 판매잖아요. 결국은 제품을 보고 키워드를 뽑고 가공을 한다는 거예요. 수정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피해 가시면 다짜고짜 무작정 대량 등록하는 셀러들은 조사를 받을 확률은 높지만, 우리는 요 강강만 있으면 경찰서를 안 가고도 셀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경찰서 갔던 키워드들을 공유해 드렸고요. 여러분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고를 먹거나 혹은 협박을 받았던 키워드가 있으면 마음껏 댓글 달아주시면 서로 공유하는 자리가 될 테니까 공유해서 서로 안전하게 오랫동안 셀링하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